1970년대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의 기어링급 구축함을 도입해 사용했으며 1980년대에는 울산급과 포항급을 대량으로 양산해 북한의 해군 전력에 대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울산급과 포항급을 보유함으로써 함정 건조에 대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고 수상함 전력을 현대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함정들이 북한의 열악한 해군 전력을 상대로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미사일을 중시하는 당시의 세계적인 추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군은 새로 건조되는 함정에는 다음과 같은 성능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경하 배수량 3,000톤급, 우수한 탐지 레이더, 미사일 수직 발사 시스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헬기 탑재용 경납고와 갑판, 강화된 대잠 작전 능력입니다. 1985년 이 새로운 함정은 한국형 구축함 KDX로 명명되었으며 대우조선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아직 우리에게 기술력이 부족한 만큼 함정의 플랫폼은 대우에서 설계하지만 그 밖의 무기 체계와 전투 시스템은 해외에서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98년 취역한 광개토 대항함의 무장은 시스페로우 대공 미사일, 하푼 함대함 미사일, 127mm 함포, 근접 방어 무기 골키퍼가 있으며 잠수함을 상대하는 어뢰와 폭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링스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경납고와 갑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광개토 대항함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까지 함정들이 갖추고 있지 못했던 자함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이후 현대 함정들의 가장 큰 위협은 더 이상 적의 함포가 아닌 함대함 미사일이나 공대함 미사일이라 할 수 있으며 함대 방공 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광개토 대항함은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광개토 대항함의 대공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광개토 대항함은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개발한 SN SPS-49 대공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최대 450km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수평면으로 진입하는 저공 비행체에 대해서는 70km 거리에서 탐지하며 이것은 당시 미 해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레이더였습니다. 목표물이 30km 이내로 접근하면 MW08 3차원 레이더가 목표물의 위치, 방향, 고도 등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15km 이내로 접근하면 STIR 1.8 사격 통제 레이더가 시스페로우 미사일을 유도하여 요격을 실시합니다. 미사일은 16셀로 구성된 마크 48 수직 발사기에 장전되어 있으며 사거리는 15km이고 바다 표면에 붙어서 비행하는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을 제한적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발되고 있는 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방어가 어렵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충분한 방어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이러한 대공망을 뚫고 접근해 온다면 127mm 함포가 대공 사격을 실시합니다. 이탈리아의 오토멜라라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사거리는 16km이고 분당 45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일반 고폭탄과 철갑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3,000톤급의 함정에는 보통 76mm 함포를 장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광개토 대항함에는 127mm 함포가 장착되어 있어 베이 크기에 비해 다소 큰 포를 장착한 것이기 때문에 베이 전면부가 무거워져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광개토 대항함에 127mm 함포가 장착된 이유는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상륙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격, 위협사격,
조명탄 사격 등을 이 127mm 함포로 실시하며 이는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다른 무기 체계보다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목표물이 함포의 탄막을 뚫고 들어온다면 이제 근접 방어 무기 체계인 골키퍼가 가동됩니다. 30mm 7연장 발칸포로 사거리 3km이며 분당 4,20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레이더로 목표물을 추적하며 완전 자동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국의 펠렁스와 함께 매우 우수한 근접 방어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표물이 근접 방어 무기도 통과한다면 최종적으로 다계에서 체프와 플레어를 발사합니다. 프랑스에서 개발된 이 장치는 750m, 500m, 250m 3단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탐색부터 발사까지 자동으로 운영되고 특히 시스키밍 미사일에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함이 가지고 있는 함대함 미사일은 하푼입니다. 마크 141 4연장 발사기 2기가 장착되어 있으며 사거리 130km이고 자체적인 액티브 레이더로 목표물을 찾은 후 최종 단계에서 수직 상승하여 낙하하는 팝업 비행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함은 대잠 작전을 위해 어뢰와 각종 소나, 해상 헬기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크 32 3연장 발사관 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거리가 10km인 마크 46 유도 어뢰가 장착됩니다. 이 어뢰는 유선으로 적 잠수함 근처까지 유도된 후 자체적인 소나를 통해 목표물을 포착하며 최대 자망 심도가 460m로 원자력 잠수함을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디젤 잠수함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함수에는 독일에서 수입한 헐마운트 소나가 장착되어 있으며 한미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예인 소나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 줄 형태로 되어 있는 소나로 길게 늘어뜨려 자함의 소음이 적은 곳에서 잠수함의 음파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한미에는 SLQ-25 어뢰 기만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와이어로 견인하면서 함정과 유사한 소음을 발생해 적이 발사한 어뢰를 그쪽으로 유인시키는 역할을 하며 15노트 이상의 속도에서는 유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항함은 헬기 경납고와 가판이 설치되어 있어 해상 작전 헬기 슈퍼링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슈퍼링스의 항속거리가 590km이기 때문에 대잠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디핑 소나를 이용한 적 잠수함의 탐지뿐만 아니라 청상어 경어뢰와 시스쿠와 공대함 미사일을 이용해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광개토 대항함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연돌이 Y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배기가스의 뜨거운 열이 바로 뒤에 있는 레이더의 성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현재는 배기가스를 냉각시키는 특수한 기술이 개발되어 Y자 모양의 연돌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KDX-1은 총 3척이 건조되었으며 1번 함이 광개토 대항함, 2번 을지문덕함, 3번 양만춘함이 있습니다. 취역한 지 20년이 넘어가는 만큼 지난 2016년부터 광개토 대항급에 대한 성능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노후화된 전투 지휘 체계를 한국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래 광개토 대항급에는 영국의 전투 지휘 체계인 KDCOM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486CPU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성능이 떨어지고 외국산이기 때문에 다른 국산 무기 체계와의 통합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산 전투 지휘 체계인 베이스라인 2.31이 탑재되면서 표적 관리 능력이 3배 이상, 정보 처리 속도가 100배 이상 빨라져 전투 지휘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정보 처리 시간이 향상된다는 것은 함의 생존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의 미사일을 몇 초만 먼저 발견해도 미사일의 속도를 감안하면
수 킬로미터 밖에서 미사일을 더 빨리 발견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교와 부사관들이 새로운 전투함으로 보직을 받게 되면 전투 체계를 습득하느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 교육 시간이 길어지고 인력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전투 체계가 국산으로 통일되면 이러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전환 교육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개토 대항함은 취역 당시 최신형의 구축함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자본의 부족으로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지 못했고 기술력도 부족하여 외국의 기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항함은 기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무기 체계들이 장착된 새로운 개념의 구축함이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해상 무기 체계를 국산형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개토 대항함이었습니다. 발사